11년 동안 저는 이 당진시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분들도 지금쯤은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이 고독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도 거기에 땅이 없다. 없죠. 네, 포함되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당진의 소식을 신통하게 알 수 있는 신통방통 당진통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수미 기자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4회 당진시의회 개원도 1년이 흘렀는데요. 이에 맞춰서 김덕주 의장님을 초청해 지난 1년에 대한 의회 운영 소회와 지역 현안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김덕주 시의장님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요즘에 날이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농사도 지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어쨌든 그 외출 일부 활동을 자제했었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집에 지가 농사처가 좀 있어요. 밭이 한 400평 있는데 작년도는 고추를 심어갖고 한 손해를 많이 받고 네. 올해는 청캐를 심었는데 또 비가 많이 와갖고 또 어쨌든 막 쓰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kg 정도는 수확을 했는데 깨를 벼갖고 터는데 붓고 또 말리고 그런데 그 하우스도 했는데요. 하우스가 보통 50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우스 안이 1시간 동안 깨를 털다 보면 그냥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농사를 지면은 보람이 있어요. 40kg 팔으면은 뭐 50만도 안 될 테죠. 또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 더운데 일도 하는데 그게 보람 같아요. 보람으로. 예, 네. 보람. 이제 요즘에는 좀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축구를 하시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조기 축구도 못 나가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축구도 못 나가는데요. 어쨌든 집에서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걷고 그래요. 시간 있을 때. 건강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걷는 것으로. 예. 요즘에 또 배구 하시나요? 배구는 아직 못했어요. 배구 잘하는 거 알아요? 의장님이 그 시에 계실 때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시의회팀하고 붙은 적이 있었는데 끝장 경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지가 있을 때 우승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승부욕이 강해갖고 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했는데 또 아마 저번에 집행기관하고 봄에 오성환 시장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의원들하고 이게 거기에서는 과장급하고 의회는 의원들끼리서 축구를 했어요. 2대2 비겼고요. 아마 9월 달에는 배구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한 번 또 의원들하고 집행기관 그 과장급이랑 배구 좀 하려는데 꼭 그때 와서 취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꼭 이기는 걸로? 글쎄 뭐 오성환 시장 키가 커갖고 옛날에 보니까 조금 하더라고요. 배구를 좀 하세요? 예. 저는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팀 다 응원할게요. 안치도 시민의 대변기관을 응원해야 할 테죠. 그러면 의회를 더 응원할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네, 제4대 당진시의회가 벌써 개원한 지가 1주년을 맞았는데요.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4대 의회가 출범된 지 1주년이 됐는데 어쨌든 열심히 걸어온 한 해였습니다. 의장 되면서 시민과 함께는 일하는 의회 또 현장 중심의 의회를 구호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 기관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8명, 재선 의원이 6명에서 14명인데요. 어쨌든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의혹은 많아요. 의혹은 많은데 그동안 의혹 갖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어 장치라든가 그런 거를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느라고 많이 노력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장, 이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초선 의원님이 8분이 계시고 좀 이런 부분에 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전반기 의장을 맡아오면서 어떤 각오로 의회를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그때 초심의 마음가짐하고 지금 1년 동안 지난 의장의 경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쁘게 달려왔다고 보고요. 특히 1년 동안 9개 회기를 했어요. 9개 회기를 해갖고서 조례안이 221건, 또 행정사무감사 2번, 또 시정질문 1번, 또 5분 발언이 41건, 건의사항, 또 결의사항을 중앙부처에 한 게 40건 정도를 되면서 보면은 아마 이게 15개 시군,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보면 당진시가 조례 제정도 제일 많고요. 5분 발언 이런 게 데이터를 봐도 당진시의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에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또 잡아보고 싶습니다.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1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고 제 성과라고 잡아보고 싶은 게 딱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느냐면 작년도 9월 달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당진에 초도 방문하시면서 의장실을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 건의사항 제가 2건을 도지사한테 했어요. 네. 첫 번째, 당진 면천 시도 1호선을 지방도로 해달라. 그리고 건의드렸더니 도지사님께서 그때에 오성환 시장도 계셨었고 의장실에서 도의 국장도 다 왔는데 지시하더라고요. 이거 얼른 도지사께서 얼른 그 중앙부처에 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쓴 게 금년도에 승격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하더라고요. 도지사 또 여기 그 금년도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때 오셔갖고 승격됐다고 설명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당진 광명간 그 민자 고속도로 관계가 처음에는 2가지가 됐었어요. 투트랩 했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당진시에서 한 게 서해대 제2 서해대교를 건설해달라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보니까 그거는 공공기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당진 광명간 고속도로로 해서 제2 고속도로에서 그게 민자로 해서 아마 투트랩에 갔는데 그게 그 대형 건설 회사가 그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빨리 가서 지금 적격성 심사 결과가 됐고 그때 당시에 결정하기 전에 작년도에 가서 충남도 브리핑 림에 가서 기자회견했고 충남도지사 가서 14명의 의원이 가서 다 가서 건의 가서 방문했어요. 네. 방문해서 건의했더니 당진 시원한상을 도지사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성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진의 그 당진항 발전 친수공간 이거를 어쨌든 당진 시장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발목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 당진 발전위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산건위에서 부결된 거를 의회에 보면은 의장 직권 상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의회 직권 상정 와갖고 여러 의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갖고서 그게 통과될 때의 희열감은 어쨌든 시민들을 해서 그만큼 노력했구나는 그 희열감은 느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좀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당진시 의회를 좀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 네. 평가, 1년 평가를 본다면 저 2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기관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또 주민들이 평가하는 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론기관에서 하는 거 보면 60%밖에 안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의회에 볼 때는 90% 정도는 어쨌든 만족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줘요. 특히 이제 그 평가 보면 의원 개개별로 몇 명이 모여서 의원 연구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4개가 가동돼요. 네. 3명, 4명씩 해서 보면 그것이 대부분 선진지 견학가고 어쨌든 세부적인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묻어놓은 부분까지 거기서 담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거를 5분 발언 시착을 하고 여기 의회 조례에 담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연구 모임이 대부분이 많이 좋은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시의 정책 지원 팀을 신설했어요. 네. 거기에 팀원들이 6명인데 대부분 이 의회 관련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아마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의원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 개인별로도 아마 전문성하고 의정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많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언론에서 60%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언론인 보면 뭐 후한 점수는 별로 안 주잖아요. 뭐 50점 안 맞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사실은 60점 맞은 것만 봐도 언론들은 어쨌든 정릉 지필 그러니까 어쨌든 암만 잘했다고도 100점 준다면 언론에서 역할이 아니죠. 네.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잘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줘야 사실은 그거를 의원들이 의회가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좋은 것만 한다고 하면은 의회가 개혁이 없고 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도태되는 의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60점도 저 의회로 보면은 후한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이제 의회 언론의 역할이 또 있듯이 의회에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의장님은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이제 앞으로도 이 감시나 견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집행부 견제는 어쨌든 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견제를 안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재로 빠지기 쉬워요. 네. 독단. 네. 독단적으로 가는 게 개선되고 보완되고 심의 위주로 가는데 그 견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 네. 정책 지원관들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전문 지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견제 증인이 많이 견제 증인이 많이 상승됐고요. 네. 그것이 다 시민을 위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네. 의장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요? 당진 화력, 현대제철, GS, EPS 이런 환경 관련된 대기업이 오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죠. 뭐 전국에서 뭐 5번째 안이 네. 많이 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당진시에서도 그때 3월 달에 충남도에서 첫 번째로 당진시가 탄소 중립 도시로 선도 도시로 이렇게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7월 달에 구성했어요. 7월 달에.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탄소 중립 부분을 시하고 정부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 대기업과 시와 이쪽 NGO가 같이 해서 탄소 중립의 한 축을 담당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아마 한 축을 담당하는데 시와 의회가 아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의원님 개인적으로 뭐 지역구도 있으실 거고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송악, 신봉, 송산이 지역구인데요. 어쨌든 저는 당진항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시의 그 당진항 명칭 지정할 때 담당자였었어요. 담당 팀장했었는데 그때 5년에 걸쳐서 민간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그때의 당진항이라는 이름이 2004년도에 지정되었고 또 2004년도에 해상도계를 당진이 승소해서 땅을 뺏어 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2021년도인가요? 이렇게 경기도에 뺏겼는데 안타깝지만 그때 당시에 당진항 이름 지정했는데 그건 당진점 평태강 평태점 당진항 이름 찾았는데 그때 당진항 관계가 지금 발전된 게가 조금 여기 너무 슬로우 같아요. 당시 이 평택점 당진항인데
정부에서 평택 오는 예산이 오는 거 보면 평택 쪽에 70% 가고 당진 쪽에 30%밖에 안 와요. 이거를 5대5로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이 역할이 어디에서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똘똘 뭉쳐갖고 중앙부처를 해수를 압박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아직은 갖추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BCC 둘다리기를 제가 축제위원장도 했고 한다 보면데 그 어쨌든 BCC 둘다리기는 당진 축제라기보다는 충남도의 전국의 축제이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국가보행자 73호면서. 그런데도 박물관에는 28면의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5,000평이 되는 그 시연장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4월 달에 여기 축제할 때 보면 전국에서 한 100만 명이 와요. 여기 4일 동안. 네. 그러면 그 주차장을 다 도로다 대고 뭐 산이다 대다 보면 뭐 교통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하다 보면 그분들 온 분들이 다음번에는 이 주차장 때문에 축제 안 온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내년도에 그 공유재산이 의회에 금년도에 연말에 올라오면은 내년부터 당진 집행기관에서 투기를 내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우정환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만큼은 관심을 많이 네. 집중하고 투자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땅을 사면 도지사께서 그때 왔을 때도 보니까 20억 정도는 조성비로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성은 아마 그 도비가 붙으면 아마 국비도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기지시 줄다리기 주차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연루되어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관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무 뜻이 없어요. 그게 땅을 사서 돈 남아야 그 돈 남겨 먹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줄다리기 축제 위원장 할 때 사실은 지역에서 추대해서 됐거든요. 추대원님이 땅을 이렇게 사갖고서 거기에 개입됐다 하면 시의원 나와서 되겠어요. 네.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깨끗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다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의장님도 거기에 땅이 없다. 없죠. 네, 포함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고요. 네, 지금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정주 여건 이야기가 근데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주 여건은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균형 발전할 거냐. 이게 선택과 집중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당진 이 시까지 하고 송악 쪽이 발전해요. 네. 그럼 거기다가 선택적으로 집중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 대우지 쪽이나 정미나 면천 쪽 이쪽 순천 쪽에 내륙을 끼웠기 때문에 자꾸 소외되는데 균형 발전해서 같이 나눠줄 거냐. 이 선택을 하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당진 IC 나와서 당진 시까지 들여다보면은 옛날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맡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시도 바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시곡 사거리가 오성환 시장이 공약으로 거기다가 뭐 노타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한다 하던데 아직 그 결정 안 난 것 같고 얼른 우회도를 내야 되고 아니면은 당진 IC 나와서 당진 시까지 지금 4차선인데 6차선을 확장해 준다든가 어차피 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팽팽히 이렇게 소통될 수 있게 뭐 그런 방안도 됐고 또 한 가지는 얼른 우회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됐고요. 또 시승격이 2012년도 1월 달에 됐는데 11년 동안 저는 이 당진시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38도 국도도 그렇고 지금 32호 국도도 그렇고 뭐 딴 거 지금 도로 개설되고 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부분이 11년 동안 왜 이렇게 그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이 현 상태에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정치권 그때 당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분들도 지금쯤은 각성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합병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이 천안같이 크다든가 이런 시설 또 명문교가 있어갖고 학생들 많이 와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인프라가 개선된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좀 먼저 도로도 이제 도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그 외에 의료나 문화, 그다음에 교육 이런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정주 여건이 좀 확충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이제 조금씩 예민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최근에 외부에서 의원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특히 이제 기자회견까지 맞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낼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의원 13명 개개인이 독립기관이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특히 지역구를 이렇게 따로 두다 보니까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가지로 이렇게 그런 거는 의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 간에 지금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인정 안 되겠다는 얘기가 의원님들 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중재도 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 당 한 번 간담회 갖고 또 이쪽 당 간담회 갖고 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갖고 총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서 서로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왜 있게 되느냐. 의원들은 결국은 집행기관에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와 같이 집행과 같이 가기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의원을 선출했는데 의원들 개개인 의원들끼리 신상 문제 갖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의회의 발전이 있겠느냐. 의회 그렇잖아도 옛날 보면 의회 무용문도 많이 찾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이런 것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이제는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나가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책임지고 좀 이끌고 나가려고 하고요. 특히 당진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상설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의회 운영위에서 이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입된 의원들께서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는 회의가 임시가 없어갖고 9월 달에 회의가 열리면은 상설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어쨌든 이 의원들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어쨌든 징계토록 그렇게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5분 발언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이제 5분 발언을 하는 거를 이제 불허를 하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5분 발언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장한테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안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5분 발언이 생긴 이유는 국회도 그렇지만은 집행기관, 정부에서 잘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예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전하게 가자. 또 잘못된 부분 고쳐가자. 또 우리가 제안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5분 발언인데 의원들 기간에 아까 신상에 관계된 거 한다면 의회 본회의장이 5분 발언에서 서로가 의원들끼리 신상에 관계된 거를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의회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5분 발언 허가 안 한 거고요. 당시 회의 규칙에 33조 2항에 나왔어요. 사전에 정책 지원관들이 아까 석 박사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고문 변호사한테 이런 부분을 어쨌더니 그 의장이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의 신상에 발언된 거는 대부분 허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진시의 조례가 한 700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조례가 시민을 규제하는 조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안 지면 과태료 물고 땅 가지고 벌금 뭐 산림 전용 벌금 물고 이런 게 뭐 아니면 뭐 저 검찰청에 고발한다가 이런 환경 다 이런 부분 조례가 많은데 시민들한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자기들은 지키라고 하고 안 되면 과태료 먹고 벌금 먹고 막 고발하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그 회의 규칙을 안 지키면 이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이 고독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또 민주당 의원님 7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 7분. 사실 7대 7이라는 구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운영하기에나 또 의견도 항상 팽배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게 의장 선거이잖아요. 이번에 7대 7 해가지고서 이제 의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후반기, 하반기 의장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기와 같은 형식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좀 열려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반기 의장은 뭐 3차까지 가면서 의장이 됐잖아요. 의장이 당진의 회의 규칙에 보면 여러 있는데 결국은 3대 3에 갔을 때 연장자 순위로 됐는데 그 회의 규칙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면 저는 어쨌든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금 내년 6월 말까지인데요. 네. 그 이후까지는 생각해 보질 않았고 그게 어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의정 활동은 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대부분 의원들이 그대로 쫓아오지 오늘 한쪽으로 쏠려 왔을 때의 그 부작용은 더 크다를 생각하고 지금과 같이 어쨌든 중심 잡고 원칙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어쨌든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는 어쨌든 전문성을 갖고 계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우리 당진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이걸로 마지막 인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1년 동안 주신 의견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 있는 사랑과 관심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와 의원 모두는 모든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과 시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당진시 발전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진시 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층 더 성숙한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